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추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완동물의 먹이, 의약품, 그리고 그 외에 애완동물의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추위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위의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는 2021년 2분기 EPS로 마이너스 0.0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 대비해서 이렇게 0.03달러 정도 만족시켜주지 못한 수치이며, 2021년 1분기까지 흑자를 보여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적자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매출액은 2.16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14.08밀리언 달러 정도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액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동분기인 2020년 2분기에 대비해서 약 26.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상대입니다. 다만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매출액 성장률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약 40%에서 이렇게 50% 정도를 보여주었다면, 2021년 들어서 20%에서 30% 정도로 줄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상대입니다. 이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EPS와 마찬가지로 흑자에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왔는데요. 경영진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늘어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에 의한 것이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숫자는 과거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21%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고객들은 추위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해서 적응을 하고 신뢰감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한 명의 고객이 추위의 매출에 기여하는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경영진 또한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 경영진 또한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We expect to make gradual and incremental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on an annual basis 라고 말이죠. 경영진은 연 단위로 점진적으로 흑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위의 실적을 알아보았고, 왜 주가가 떨어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추위의 주가가 하락한 지금 추위는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의 멀티플을 보면은 지금 3.2 정도로 겉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밸류에이션 한다면은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애완동물 시장에서도 추위 못지않게 이렇게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아마존, 그리고 애완동물의 장난감을 주력으로 파는 것으로 유명한 바크라는 회사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아마존보다는 고평가는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바크와 비교해본다면은 그래도 적절한 밸류에이션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크의 경우는 202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4%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볼 수 있는 반면, 추위는 평균적으로 21% 정도의 매출액 성장률을 볼 수 있어 바크가 오히려 좀 더 저평가에 위치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그로스 마진 또한 본다면은 바크가 59%, 그리고 추위가 27.01%로 마진 또한 바크가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바크가 오히려 저평가고 추위가 상대적인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바크는 장난감을 주력으로 파는 회사인 만큼 마진율과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편이고요. 추위는 음식을 주력으로 파는 회사이기에 어쩌면 바크와의 이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추위의 경우는 이미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플러스로 흑자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바크는 아직도 마이너스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고 있기에 추위의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도 그리고 저평가도 아닌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추위가 이렇게 폭락한다고 해서 올인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추위의 실적이 나름 빠져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고요. 아마존이나 바크 대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도 아닌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에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분할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RSI는 37.71이고요. MFI는 이미 17까지 떨어진 상태이기에 더 이상 주가가 빠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준으로 추위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기에 추위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전망을 보고 이 기업이 저도 고평가가 아니라면 미래전망을 보고 투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2년 APPA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측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오늘날 기준으로 미국 가족 70%,
즉 9천만 명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54%는 강아지를, 그리고 35%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988년 대비해서 56%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조사에서는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2021년에서 2012년의 조사이고 9천만 명 정도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했으니 1988년 대비해서 56%가 아닌 조금 더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라인 애완동물 시장은 제법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드 팩트에 의하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2015년 애완동물 제품의 침투율이 단 8% 정도였다면은 2021년 기준으로는 30%에 달합니다. 이러한 침투율은 2025년에 53%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애완동물 시장이 갖게 될 규모는 94.6 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Connect with a Vet이라는 서비스가 새로 런칭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인터넷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자신의 강아지 상태를 진찰받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패키지 팩트에 의해 행해진 서베이에 의하면은 58%의 애완동물 주인들은 수의사들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많은 주인들은 Connect with a Vet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추후의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고요. 수의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필요로 되는 제품들을 추위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추위 어러십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추위의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게다가 2021년 9월 2일 기사에 따르면요. 추위는 수의사들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이렇게 런칭했는데요. 수의사들은 추위닷컴을 통해서 진찰 서비스 및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로 탑재해 놓을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의사들은 추가로 매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추위의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런칭은 7빌리언 달러 규모의 애완동물 의약품 시장에서도 진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7빌리언 달러 규모의 시장 중에서 1.3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커머스에 의해 차지된 상태이고요. 이러한 1.3빌리언 달러 중에서도 40에서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추위는 나머지 5.7빌리언 달러 규모의 의약품 시장에 추가로 침투할 수 있기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위의 플랫폼이 지금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추위의 앱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앱스토어 상에서 5점 만점 4.9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태이며 쇼핑 분야에 있어서 63위로 18만 유저들로부터 받은 평가입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는 이렇게 5점 만점 4.8점을 받고 있고 쇼핑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30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이기에 이렇게 Net Promoter Score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응답자에게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시장 조표에 의하면요. 추이는 35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5점이고요. 월마트가 마이너스 4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추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커머스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서 추이는 더 공격적으로 제품에 있어서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이의 경우는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8%나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171밀리언 달러를 여기 2155밀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약 8% 정도가 나옵니다.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전체 총 매출액의 30% 정도를 앗아가는데 이게 사실 펀더멘털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추이가 로열 커스터머를 얻게 될수록 이러한 비용은 줄게 되고요. 점차 그로스 마진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바닥은 이렇게 75달러 선으로 해서 하늘색 선이고요. 지금 조금 애매한 밸류션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잘못하면 이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포트 라인은 이렇게 65달러대로 이것은 이렇게 2020년 9월달과 12월달 사이에 이루어진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저항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가가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추이는 지금 저평가도 그리고 고평가도 아닌 상태이며 2021년 2분기의 실적 또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추이가 위치한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추이는 대중들로부터 하여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에 고객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면 미래에는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추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추이의 미래 전망이 좋아 보이며
앞으로도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인들 입장에서 추위를 꾸준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와 같은 서포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